60세 첫 세상에서 날 캐나다에서 목수로 살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경험담 다 풀어드릴게요. 먼저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년 동안 캐비넷 메이커로 근무를 했었어요. 캐비넷 메이커를 쉽게 설명하면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무를 다루면서 일을 하게 되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 그런 직업이에요. 먼저 간략하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목공방을 다니려면 뭔가 돈을 내고 재료를 사서 그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기술을. 근데 캐비넷 메이커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급여를 받으면서 내 목공 기술을 늘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연히 캐비넷 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되게 내가 손기술이 이렇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회사를 들어간 건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장점은 한국에서 사무직을 할 때는 하루 일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딱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사실 잘 없잖아요. 뭔가 일의 진척은 있지만 딱 오늘 하루 내가 이걸 했구나 라는 게 가시적으로는 본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캐비넷 메이킹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던 그냥 넓은 합판 한 장이 퇴근할 때 보면은 가구가 딱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진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루 일과 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제 생각으로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다른 무슨 그런 기술직보다는. 왜냐면 저도 기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었어요. 전에 영상에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지도 않았고 아주 짧게 경험을 했지만 테이블 소를 다루거나 마이터 소를 다루는 그런 경험은 아예 없어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는데 입사를 했으니까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또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고되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지체 없이 바로 이렇게 해고가 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 육신이 이렇게 서서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년 동안 사무직을 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캐비넷 메이커가 사실 얼마나 무거운 걸 들겠어 하는데 합판 한 장, 그 큰 합판 한 장을 혼자 들어야 되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는 힘듦도 있지만 이게 서서 일하는 자체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마트에서 일하시는 캐셔분들이나 서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약사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서서 일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 특히 또 무릎도 좋지 않고 발목도 좋지 않아서 골반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3년 동안 버티긴 했지만 육체적으로 되게 고단했던 하루를 보냈었죠. 그리고 마지막 단점,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단점이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먼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200배, 300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샵 안에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샵의 문이 활짝 열릴 일이 있어서 저 안쪽에서 그 문을 바라보면 보고만 있어도 정말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먼지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먼지가 이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먼지를 더 일으키는 건 아니고 특별히 좀 먼지가 더 많이 나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먼지가 많아요.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 캐비넷 메이커, 가구를 만드는 이 직업이 많은 한국분들, 특히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캐비넷 메이커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그 많은 분들, 정말 20대부터 50대 후반 분들까지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 여러분도 혹시나 캐비넷 메이커 아니면 가구를 만드는 일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3가지에 속하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캐비넷 메이커가 되려고 왔어요. 되고 싶어서 왔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잠깐 목공방에 다녔는데 그게 너무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게 한 2개월 다녔죠. 그러니까 한 8번 나갔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캐비넷 메이커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캐나다에 오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이 캐비넷 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민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요즘 연락 오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캐비넷 메이커가 되고 싶다, 정말 나는 가구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락을 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류에 속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뭐 경기도 어렵고 내가 전공했던 그런 분야에서 직업을 찾기도 어렵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니 뭐 식당이나 정말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일밖에 찾을 수가 없다, 가구 만드는 일이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신 분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어떠냐면, 이거나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직업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택하신 분들은 이 근무하기 힘든 환경하고 높지 않은 급여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순식간에 그만두세요. 아니면은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먼지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힘들어? 하면 그냥 나 그냥 다른 거나 알아봐야겠다 하고 아예 알아보시는 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맞아요. 진입장벽이 아까 낮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렵진 않지만 딱히 먹고 살 게 없는데 이건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오시면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연락을 주신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이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설명 다 필요 없고 너네 회사 나 좀 꽂아줘, 캐비넷 메이커가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내가 캐비넷 메이커 가구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첫 번째랑 좀 비슷하죠. 나 이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 인맥으로 나 한번 추천 좀 해줄 수 없어? 라는 분들이에요. 이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캐비넷 메이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뭔가 급여 수준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관심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만나뵀던 분들 중에서 제가 느꼈던 세 번째 특징, 나는 목공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캐비넷 메이커를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무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 중에서 목공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목공에 관심이 없는 남자가 과연 있을까요? 정말 손기술이 없는 분들조차도 목공을 하는 유튜브를 한두 채널쯤은 꼭 구독을 하고 계시고,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면 뭐 소박하게나마 목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뭔가 목공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 열정을 다 쏟고 내 미래를 투자할 만큼 정말 내가 그 정도로 목공을 좋아하느냐, 정말 단순히 그냥 목공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로망을, 목공에 열정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건 아니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혹시나 지금 현재 목공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캐비넷 메이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한번 다 세상에 올 땐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캐나다에 캐비넷 메이커가 되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잘 하고 있었고 슈퍼바이저까지 했다는 놈이 왜 그만뒀냐, 너도 그럼 똑같지 않느냐, 너도 그냥 관심 있으니까 한번 해본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간단히 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캐나다에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캐비넷 메이커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캐비넷 메이커 회사에 지인을 통해서 입사를 했어요. 1년 반 만에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지만 운이 좋았죠. 슈퍼바이저가 된 이후로 그 업무를 한 1년 반 정도 더 하고 그만뒀죠. 근데 제가 그때 그만뒀던 이유가, 기술을 계속 익히고 싶었는데 어떻게 제가 가다 보니까 어느새 팀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돼 있었어요. 슈퍼바이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은 언어 장벽 때문에 캐네디언의 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일했던 슈퍼바이저 위로 포어맨도 있었고 뭐 디자인 팀도 있었고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그런 직책도 있었지만, 기회가 와서 저기로 올라간다고 해도 저 정도의 영어는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도달을 했고, 내가 뭔가 나의 열정과 노력을 내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돈은 없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내 사업이란 걸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나의 이 노력과 열정을 좀 그쪽으로 쏟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심 끝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캐비넷 메이커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열정이 있으시다가 목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 대충 이거나 하다가 돈 벌면 또 다른 데 더 좋은 일 있으면 또 다른 데 찾아가지, 이런 것보다는 처음 시작만큼은 인정받고 급여도 훌륭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올라가고 그런 내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업을 찾고 계신다면 내가 한번 뭐 지금 막막한데 이거나 한번 해볼까 저거나 한번 해볼까 하고 경험을 쌓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경험 조금만 쌓고 다른 데로 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분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기술을 갖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정말 나의 그 능력이 다 갖춰졌을 때 다른 데로 점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당장 이 잔고가 줄어드는 통장 때문에 불안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의 그 차이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비넷 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뭔가 특별히 기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지인 추천으로 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캐비넷 메이커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한국인 목수 사장님 밑에서 헬퍼로 한 2주 동안 근무를 했었죠. 그 2주 동안 저는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주 동안 배우면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근데 그 경험조차도 그 인터뷰를 볼 때 많이 살려서 이 정도는 다뤄봤고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다라고 어필을 했었죠. 제 입사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알려드리면 캐나다에서는 이런 그 기술직을 면접을 볼 때는 정말 편하게 옷을 입고 면접을 보러 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누군가가 딱 들어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반바지에 슬리퍼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뭐 새로운 고객인가 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보러 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기술직을 인터뷰할 때는 사실 편하게 면접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던 게 또 오히려 더 점수를 또 확실히 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식 때 입었던 턱시도 풀 정장 넥타이까지 하고 구두까지 광을 내가지고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장도 뭐 이 새끼 뭐야? 라고 했었을 테고 나중에 직장 동료들이 알려줬지만 이런 상또라이는 처음 봤대요. 정장을 입고 갔던 그 마음가짐이 이 친구는 뭔가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캐비넷 메이킹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학교를 가시거나 2개월짜리 코스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그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무작정 찾아가시거나 무작정 온라인에 내 이력서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골고루 다 방법이 통합니다. 캐나다에서 직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이 위쪽, 여긴가요? 여긴가?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 캐비넷 메이킹이나 다른 뭐 쿡이나 정말 다양한 플러머 정말 다양한 기술 직군이 있는데 이 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이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여기서 이 분야로 뛰어듦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목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분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럼 안녕.